오케이. 자, 해도 되겠니? 자, 수등열만 공부하면 화학 성형은 끝난다. 알지? 그 뒤로. 3평형 간단히 보고 3년기로 넘어갈게요. 자, 좀 앞에다가 판서를 좀 해놨는데 좀 요거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않니? 어려워 보이지 않니? 보이긴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 잘 따라오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알겠지? 자, 그 전에 수등열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자. 알겠지? 수등열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면 자, 아까 설명했던 걸 자, 이어서 설명할게. 자, 수등열은 다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자, 생성물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얘는 생성물에 초점을 맞춘다. 수등열은 생성물이 더 얼마만큼 생기니 그거 보는 거니까. 자, 수등열에 그리고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 이거에 따라서 수등열이 달라져. 즉 이거에 따라서 생성물이 많아지고 적어진다. 알겠지? 자,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가지야. 뭐냐? 첫 번째는 뭐니? 온도에 의해 수등열이 달라지고. 자, 두 번째는 자, 압력에 의해서 수등열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자, 온도에 의해서 영향이 생기고 수등열에, 두 번째는 압력에 의한 영향이 생긴다. 그중에서 첫 번째 온도를 먼저 보자. 자, 그래서 잠깐 아까 설명했던 자, 온도와 자, 평형상수 K와의 관계식을 잠깐만 보자. 자, K가 크다는 것은 일단 생성물이 많아진다는 거지 전반응이 잘 된다는 거야. 다시 보자. 자, 첫 번째 자, 우사형하는 그래프 보자. 우사형하는 그래프. 자, 온도를 점점 증가시킬수록 K가 커진다.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가 증가시킬수록 반응이 잘 된다. 우상한 그래프는 자, 온도가 증가시킬수록 반응이 잘 되는 발열이다. 흡열. 이거는 아까 델타 H 흡열 양수인 자, 흡열 반응과 관련 그렇게 했고, 자, 온도를 점점 낮췄더니 K가 커진다. 온도를 낮췄더니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를 낮췄더니 잘 되는 반응이다. 그러면 발열이다, 흡열이다. 발열 반응이다. 발열. 자, K와 온도와의 관계성이 왜 다시 한번 설명했냐면, 자, 수등열도 마찬가지로 온도와의 관계는 K랑 똑같아. 자,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다시 자,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지. 똑같이 생성물이잖아. 평형상수 수는 똑같이 생성물의 기준이야. 그럼 점점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열 반응이 잘 되면서 생성물이 많아지면서 수등열이 높아지는 거야. 반대로 온도를 낮췄더니 점점 낮췄더니 수등열이 증가한다는 것은 발열 반응이 잘 돼서 생성물이 많아진다. 수등열이 증가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여기 지금 펜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온도에 의한 영향이 첫 번째 가로보다. 자, 온도를 낮추면 수등열이 증가한대. 온도를 낮추면 수등열이 증가한대. 발열이 흡열이에요. 발열 반응. 첫 번째는 발열 반응. 두 번째는 자, 온도를 높이면 수등열이 증가한대. 온도 높이면 증가한대. 흡열 반응. 자, 밑에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아직 압력 안 했어. 자, 온도의 그래프 그냥 두 개만 이렇게 그려보자. 평형상수랑 똑같아. 수등열도. 생성물이 항상 기준이니까. 아니, 뭐가 되니? 나도 온도에 대한 영향, 수등열. 그러면 두 번째, 압력에 대한 영향을 보자. 자, 이것도 약간 부피와 관련돼서 설명해줄게. 그래서 안 했잖아. 여기는 압력이고, 수등열. 이런 반응이 있다 볼게요. 이런 반응. A와 B가 반응해서 C랑 D를 생성한다. 그럼 개수가 A, B, C이다. 이런 반응이 있다.
잘 말이다. 좀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됐니? 앞에 볼래? 뭐? 잠깐. 이런 개념을 해볼게. 어떤 용기 안에, 용기 안에 어떤 용기 안에, 자, 어떤 일정한 부피가 있다. 그 안에 뭐 분자수가 있겠지. 자, 그걸 쌤이 압력을 높였어. 만약에 압력을 높였어. 그럼 부피는 반대로 감소하겠지. 그럼 분자수가 많아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적어지는 게 유리할까? 지금 계속 부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렇지 분자수가 적어지는 반응이 유리하겠지. 반대로 압력을 낮췄어. 그럼 부피가 늘어나겠지. 그럼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유리하겠지. 아니? 다시 압력에 대한 영향을 돌아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있어. 이 방식일 때야. 점점 압력이 점점 증가할수록 수동률이 높아진다. 아니? 그럼 압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부피는 점점 감소할 때 수동률이 증가한다. 아니? 그럼 부피가 점점 감소할 때 생성물이 많아진다. 부피가 감소할 때 잘 되는 반응이다. 그러면 부피가 감소할 때 잘 되는 반응은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의 비는 이렇게 되겠지. A가 B가 더 크고 반응물의 개수가 더 크고 생성물의 개수가 작으니까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잘 되고. 또 해보자. 자, 이번에 우하향하는 그래프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보자. 수동력이 똑같이 많아지는 쪽으로. 자, 압력을 점점 증가시켰더니 수동력이 높아진다. 그럼 부피를 점점 감소시켰더니 수동률이 많아진다. 부피를 감소시킬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부피를 점점 감소시킬수록 그러면 분자수가 점점 감소시킬수록 생성물이 많아지는 거겠지. 많이? 그럼 여기서의 개수의 비는 이렇게 되겠지. 분자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여기 쓸 수 있는 이건 필기물.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좀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가운데는 그냥 좀 있어 보려고. 가운데는 당연히 두 개만 그려. 두 개. 자, 부피를 줄이면 줄일수록 분자수가 감소하는 게 유리한 거다. 그리고 부피를 늘리면 늘릴수록 분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이 유리한 거다. 그게 압력에 의한 수동입니다. 자, 그럼 다 쓴 사람은 여기 밑에 연습 문제 가장 밑에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 다시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1번.
성에 풀었니? 아, 조금만 더. 앞으로 같이 볼까? 오케이, 같이 보자. 지금 일단 열화학 반응식도 우리가 봐야 돼. 맞지? 델타 H의 뭐가 음수지? 됐지? 전반응이 뭐다? 발열이다. 발열 반응이다. 요거까지 풀었니? 정확히 요거까지 알겠지? 알겠지? 역반응은 당연히 그거잖아. 자, 그러면 온도와 수증물의 관계라고 보자. 온도와 수증물의 관계. 네. 자, 온도와 수증물의 관계. 자,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지겠니? 알겠어. 온도가 점점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지겠니? 지금 수증률은 생성물과 관련돼 있는 거고 여기서 생성물은 NH3겠지. 그러면 정반응이 잘 돼야겠지.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겠지. 여기 좋아. 발열 반응이 잘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프의 개념이 이렇게 해야 돼. 자, 해석해볼까? 온도가 점점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온도가 점점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압력 파악했니? 압력 파악. 압력과 수증률의 관계를 또 보자. 지금 여기 또한 분자의 이 방식의 개수를 봐봐. 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정반응이지. 줄어드는 게 잘 되는 거지. 아니? 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해석해볼까? 좋았어. 그러면 압력을 점점 증가시킬 때 수증률이 많아진다. 압력을 증가시켰다. 부피를 점점 감소시킬 때 수증률이 많아졌다. 부피를 감소시킬 때 분자 수가 감소하는 게 유리하다. 분자 수가 감소할 때 수증률이 많아진다. 분자 수가 감소할 때 수증률이 많아진다. 오케이? 자, 지금 좀 트레이닝 필요해. 우리 좀 트레이닝 필요해. 야, 요거 이해됐니? 자,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좀 해보자. 같이 해보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 연습인데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볼까? 이해를 하고 많이 먹어 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건데 이거 한번 풀어봐. 연습문제 2번은 연습문제 2번. 첫 번째는 델타 H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하고 두 번째는 요 반응에서 A와 B의 개수가 어떤 게 더 큰지 한번 해보자. 수원 이해돼? 수원 이해돼? 자, 같이 한번 볼까? 같이 한번 보자.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 수득률과 관련해서. 수득률 항상 생성물의 기준이다. 생성물이 많아지는 게 수득률이 높아지는 거다. 알겠지? 항상 생성물에 초점을 두자.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방식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어. 이거 해석해보자고. 자, 온도 한번 보자. 자, 온도. 자, 온도가 점점 두 배보다 증가할수록 수득률이 많아진다.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발열이다, 흡열이다. 그래. 온도가 증가할수록 잘 되는 거야. 아니? 자, 그러면 지금 온도와 압력이 두 개 다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데 변수를 하나로 줄여보자. 이걸 하나 줄여보자. 변수 하나 줄이려면 선만 하나 그리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겠지. 자, 압력에 의한 관계도 보자. 자, 점점 압력을 높일수록 압력 낮추는 거지. 자, 압력을 낮출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해성물이 많아진다. 자, 압력을 낮추는 건 부피는 반대로 증가하는 거지. 자, 부피를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그러면 분자수가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증가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A와 B는 B보다 크지. A가 B보다 크다. 이런 문제야. 자, 이것도 보자. 자, 이거는 반대지. 자, 온도가 점점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온도가 점점 감소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가 감소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온도가 감소될수록 잘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오케이. 또 온도를 고정. 자, 압력은 비교한다. 자, 압력을 점점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압력을 증가한다는 것은 부피는 감소시킬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그러면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자, 이제 3번도 똑같아. 3번은 이거 그냥 온도 압력 내용만 바꾸는 거야. 자, 압력부터 볼까? 압력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 두 개 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분자수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어렵다지? 나는 헷갈리지 마. 잘 따라와.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온도를 보자. 압력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치? 자, 온도를 보자.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자, 온도를 올릴수록 수증이 많아진다. 온도를 올릴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를 올릴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발열이다, 흡열이다. 흡열이다. 마지막 거보다. 자, 압력을 점점 감소시킬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자, 부피가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부피가 증가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증가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분자수가 증가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자, 똑같이 자, 압력 고정. 아니? 자, 온도가 지금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많아진다. 아니? 온도가 감소할수록 생성물이 많아진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이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잘 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오케이?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자, 수증률과 온도와 압력의 관계에 따라서 수증률 구할 수 있겠니?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오케이. 좀 연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화학평형 끝. 오케이, 화학평형 끝. 지워도 되겠니? 아이고, 알아봐 버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 화학표현은 부호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나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알지? 부호가 바뀌면 정답이 완전 반대 나오더라. 그지? 조심해야 돼. 자, 우리 화학표현 드디어 끝났다. 그게 꼬치하고 얘기해서 화학표현 끝났다. 자, 우리 상평형 같이 볼까? 상평형. 자, 자료 11번 상평형 같이 보자. 이거 다 있니? 자료 11번. 승원 있니? 자료 11번 상평형. 자, 자, 상평형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야. 많이 안 할 거야. 자, 상평형이 어떤 그림이고 상평형의 대표적인 그래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자는 게. 예전에 잠깐 한번 했었어서 상평형 그래프를 우리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조금만 필기하셨죠. 상평형 요 여기서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프린트 나와있잖아. 수동력 프린트. 수동력 뒤에 상평형 바로 있어. 수동력 뒤에 상평형. 있지? 정한 있지? 잠깐 조금만 여기는 좀만 필기하자. 이제 좀만 필기하자.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미 그다. 억울하지만 그래프는 좀 내가 한번 더 그릴게. 억울하지만. 이거는 뒤에 곡선 없어서 그리기 힘드실 텐데. 야 연습해왔어. 그래서 기대해도 돼요. 기대는 하지 마. 직선은 대버리면서. 기대는 하지 마. 네, 국선이라서 이제 배우고. 아니 이 정도. 아니 한편 예전 잠깐 설명했었는데 온도와 압력. 자, 상평형은 말 그대로 자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자 물질의 상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이게 상평형 그래프, 상평형 그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정도 훌륭하네. 그래. 자, 상평형 생각 옛날에 나도 공부했지만 항상 이 상평형 그림 보면 기억자가 있어. 기억자. 물질의 상태 기억자.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설까?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설치 여기까지 설치.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이제 요 그래프가 용어가 뭐인지만 알아보자. 알지? 자, 지금 고체와 액체, 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응고지.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융해지. 근데 이거는 융의 곡선이야. 융의 곡선. 융의 곡선. 좋았어. 다음 이 그래프를 보자. 이 그래프. 자, 지금 고체랑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계속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는 자 어떤 그래프일까? 그렇지, 승화 곡선이야. 이거는 승화 곡선. 승화 곡선. 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거 엄청 많이 보지 않아? 요거? 자, 요거 지금 어디다 해봐. 요만큼만 있다. 어디 많이 보지 않아? 액체랑 기체 나오고, 자, 온도 압력 나오고, 진기압력 곡선 무슨 말이야? 진기압력 곡선 무슨 말이지? 기억 안 나? 또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자, 진기압력 곡선 할 때 요거 기억나요? 그러면? 자, X축으로 끊어서 읽으면 진기압력을 읽는 거고, Y축으로 끊어서 읽으면 뭘 읽는 거였어? 외부 압력을 끊는 걸 같지? 외부 압력을 읽는 걸 같지? 그러면서 자, 끓임에 대한 개념도 같이 설명을 했었어. 자, 끓임이 뭐야?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면 그때 끓음이 일어난다고 했었지. 왜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기억해봐. 공부해야 돼. 여기서 공부해야 돼. 자, 보자. 그래서 얘는 증기 압력 곡선이야. 증기 압력 곡선. 많이 했잖아 이거. 우상하는 거. 이렇게 짜져서 우리 많이 했어요 지금. 증기 압력 곡선. 그다음에 자,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보자. 증기압력 곡선이면 증기압력 곡선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자,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이 맞는 거야.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이 맞는 거야. 야, 그러면 얘들아 기체의 증기압력 곡선이 있을까? 혹시? 기체의 증기압력 곡선이 있을까? 없어. 봐봐. 우리 쌤이 항상 시험에도 듣고 증기 압력의 직접적인 정의가 뭔데? 기체가 되는 힘이 아니야. 근데 기체가 그러면 기체가 되는 힘이 있냐? 없지. 그래서 액체만이 증기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증기 압력 곡선의 정확한 정의는 액체의 증기 압력 곡선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여기를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삼중점. 이 세 가지 요점에서는 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삼중점의 상태, 삼중점. 여기는 삼중점이라고 하고 세 개가 모두 상태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태. 똑같이 옆에다 너네 그릴 필요 없어요. 똑같이 그려. 다음 증기압력 곡선의 대략적인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이 상평형 곡선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상평형 곡선을. 자, X축은 온도고 Y축은 압력이야. 자, 여기를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 여기 압력축을 끊어서 자,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1기압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을 끊어서 읽어볼게. 자, 내가 지금 증기압력 이거니 외부압력 그러니? 증기압력 그러니 외부압력 그러니? 외부압력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 25도씨라고 가능하고 이렇게 끊어볼게.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25도씨. 자, 현재 이 지점은 액체인 상태 맞니? 액체잖아. 자, 문제. 자, 현재 얘는 끓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끓고 있을까요? 얘는. 그러면 반대로. 자, 끓음은 뭘까요? 끓음은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 끓음이 일어나는 거지. 자, 외부압력은 알겠어. 이 지점에서의 증기압력은 어딘데? 여기잖아. 그지? 아니? 지금 외부압력보다 증기압력이 낮은 상태잖아. 끓고 있지가 않다. 자, 그 생각을 한번 끓여볼게요. 자, 끓이려면 온도를 점점 높여주면 돼. 자, 온도를 점점 높여주면, 자, 이 지점에서는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지니? 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는 끓는다. 자, 그러면 이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보이는 포인트. 여기 끓여줘. 그리고 반대로 대기업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고체가 될 때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지. 우리 좀 복습해야 돼, 알지? 증기압선 예전에 많이 했어, 예전에 했어. 이것도 다 한 거야. 이해되니? 자, 이제 50%야, 상평 50%. 자, 그러면 상평의 대표적인 그림 딱 두 개만 보고, 상평은 끝내자. 두 개만 보자. 자, 이것도 그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려줄게. 이렇게 내가 볼게.
화이트하게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 맞아. 꼭 얘기해야겠니? 아 근데 얘기했어. 똑똑했어. 그래서 하이탑을 봤다는 거잖아, 정환이. 그지? 하이탑을 봤다는 거잖아. 선생님 이거 두 개 그래프 앞에다 그 앞에 하고 한평화 관련 대표적인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자, H2를 그린 거야. 그치? 자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래프야. 자 그러면 잠깐 문제 하나 해볼게. 자 자연계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혹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대부분의 물질들 자 오른쪽과 같은 상평형 그래프를 나타낼까요? 왼쪽과 같은 상평형 그래프를 나타낼까요? 정답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정답은 자 모든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은 다 오른쪽과 같은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고 자 왼쪽과 같은 그래프는 자연계에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먼저 본 83번 비스무트라는 건데 이거 그냥 흘려줘요. 원자로 86번이요. 83번. 자 H2와 CO2의 그래프. 자 자연계 대부분은 CO2야, 알겠지? 자 근데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고 공통점이 보이니?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니? 자, 요 승화 곡선과 요 진기염력 곡선은 똑같지. 근데 다른 거. 용의 곡선이 달라. 용의 곡선이 달라. 유일하게 다른 게 용의 곡선이야. 이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고체, 기체. 자, 얘들아, CO2부터 볼게. 자, CO2인데 고체 상태부터 보자. CO2인데 고체 상태. 야, 너 혹시 CO2인데 고체 상태는 본 적 있니? 그건 들어가요. 여기 가면 있잖아. 여기 가면 있잖아. 여기 가면 있잖아. 근데 드라이 아이스나 드라이 아이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집에 가는 데까지 얼마 걸려서 물어보지 항상. 뭐 1시간 걸리면 그만큼 다 와주고 30분 걸리면 그거에 맞는 적당한 양을 같이 주지. CO2인데 고체 상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너는 근데 살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물이 되는 거 봤니? 액체가 되는 거 봤니 혹시? 못 봤지? 근데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 본 적 있니? 그치? 봤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CO2의 상평형 그림에서는 자 대기압이 이 삼중점의 압력보다 아래에 있어서 그래. 대기압이 대부분의 자연계 물질들은 대기압이 이 삼중점의 압력보다 딱 아래에 있어. 그래서 대기압하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기 싫은 거야. 자 액체를 거치지 않아도 자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드라이어에서도 바로 승화에서 다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자 근데 정말 유일하게 물 한번 볼래요. 물은 대결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가 1이죠. 자 그래서 얼음이 수증기로 바뀌기 굉장히 힘들어. 바꿀 수는 있어. 어떻게 하는 거 볼까? 압력을 낮추면 돼. 엄청 낮은 압력에서 온도를 가해주면 바로 수증기로 기화할 수 있어. 승화할 수 있어. 승화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자연계에서는 물이 한 번에 얼음이 수증기로 가는 거 봤니? 못하지. 반드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CO2, 자, 요게 차이야. H2와 CO2의 차이는 이 정도고, CO2의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써봐. 승화성 물질 이렇게 써볼래? 승화성 물질. CO2에서의 승화성 물질은 항상 대기압
평화성 물질은 대기압이 항상 상등점의 압력보다 작다. 자연계의 대부분. CO2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CO2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기압이 상등점의 압력보다 낮다. 자, 그러면 밑에 Q1, 2, 3, 4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래? 1, 2, 3, 4. 1, 2, 3, 4. 방금 분이 설명해준 거 보고서 1, 2, 3, 4 한번 풀어볼게요. 일이 난다. 일이 난다. K고 듣는 학생들은 잠깐 끊고 넘어가도 돼, 알지? 자, 끊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끊고 넘어가도 된다. 자, 풀었니? 같이 볼까? 같이 봐. 되게 어렵지 않아. 첫 번째, 자, 물의 상평형에서 1번이랑 2번은 자, 물의 상평형 관련된 문제다. 자, 물의 상평형에서 자,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되고 녹는 점은 감소한다. 여기서 자, 압력을 증가시켜볼게. 압력 증가시켜볼게. 네? 자, 그러면 끓는 점은 현재 기존에는 외부 압력과 진경이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였을 거야. 아니? 여기가 끓는 점이었을 건데, 자, 외부 압력을 지금 증가시킨 거야 결국에. 그렇지? 그러면 여기 끓는 점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아니?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물의 상평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는 두 번째 녹는 점은 아니네. 자, 녹는 점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겠지. 아니? 녹는 점도 감소하겠지. 아니? 그러면 2번 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겠지. 1기압일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차이를 2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자, 압력을 높일 때는 자, 이만큼 차이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증가지. 2번. 그래서 녹는 점의 차이는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는 증가한다.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3번과 4번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다른지. 자, 빼볼래? 자, 이산화탄소의 상태에서 자,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지금 압력을 증가시킬게.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아니? 근데 압력이 증가할수록 녹는 점도 이게 여기다 적게 원래 기존에 여기다 적게 여기 썼던 압력 여기 썼던 압력을 자, 1로 증가시켰다고 할게. 됐니? 자, 지금 끓는 점은 당연히 증가했을 거야. 됐니? 근데 녹는 점도 증가하는 거 보이니? 지금 끓는 점도
이만큼 증가한 거고 녹는 점도 자 이만큼 증가한 거야. 그렇지? 이게 차이야. 자 그리고 똑같이 4번은 자 압력이 증가할수록 끓는 거 녹는 점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다. 증가. 요 차이야. 두 개. 그래서 용해평형이랑 용해곡선과 관련된 요게 좀 차이점이 있었다. 하나는 자연의 대부분은 우상향한다. 그 다음에 H2는 유일하게 우상향한다. 네, 상평형 그리고 여기까지 끝. 예, 넘어가 되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산연기 평형 한번 보겠다. 산연기 평형. 잠깐 또 개요하고 조금만 시작. 알겠지? 조금만 하고 조금만 나오고 좀 시작. 알지? 네. 산연기 드디어. 우리 이제 많이 왔잖아. 정말 많이 왔어. 기체로 시작해. 오늘 수업 일찍 끝내줄 수 있어요. 수월지? 여기 산전이 바로바로 많이 나가면 끝내줄게. 기체부터 시작해. 야, 근데 물어보자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어떤 파트가 제일 어렵냐? 어떤 파트가 제일 엔탈피요. 엔탈피? 엔탈피가 왜? 엔탈피가 어렵다고? 계산이 너무 들어가. 아 계산 들었다고? 야, 그거는 근데 트레이닝 안 돼서 그래. 연습을 안 해서 우리가 그냥 개념 중에서 좀 개념을 좀 강조를 하는 거지. 연습을 많이 해서 돼. 자 엔탈피는 델타 H의 부호가 중요하고 자 반응식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좌변과 우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잘 알죠.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 계산하는 것 때문에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아. 또 야 근데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기체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수업 다인이랑 정한이는 알겠지만 그때 콕 문제 한번 했었지? 테마 수업 때 우리 했었잖아. 근데 어렵지 않은 거니? 좀 어렵지? 콕 문제. 그래서 그거 또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 나요. 나지? 나야 돼? 네, 나요. 어려워서 돼. 그런 콕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엔탈피는 뭐 그게 어려운 거죠. 엔탈피도 오늘 나눠준 그 대비지에 내용 포함되어 있다. 잘 봐. 좀 어렵게 실력 있을 건데 답안지랑 다음 시간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쌤도 훑어주겠습니다. 엔탈피 중요한 거 뭐가 있었어? 중요한 거. 델타 H 구하는 방법 세 가지만 알면 되죠. 뭐를 구한다? 첫 번째, 생산을 이용한다. 두 번째, 연소를 이용한다. 세 번째,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두 가지만 이렇게. 결합 생성할 때, 결합 끊을 때. 근데 그 세 가지는 항상 반응에서 생성, 생성에서 반응을 빼는 관계가 있었지. 오로지 생성에서 반응을 빼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 생성별. 나머지는 다 반응. 그것만 헷갈리지 않아요. 정말. 그거 헷갈리면 진짜 이거 답이 반대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귀찮아요. 어? 계산이 너무 귀찮아요. 계산 귀찮아? 그래서 통계가 제일 싫어요. 거기서 계산이 너무 귀찮아요. 통계, 그렇지. 통계, 확률과 통계 이런 거 하면. 근데 화학에서는 맞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미적분 하는 사람 있지? 미적분 배웠다. 안 배웠니? 안 배웠니? 그 마지막 전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 반응 속도 관련해서 할 건데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학의 좀 난이도가 가장 화학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아. 그때 반응 속도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적분이 나와. 적분. 이제 분이 수학에서 낮은 게 제일 무서운 거 하나 아니에요? 야 그거 못 듣고 있어. 근데 적분 안 배웠지. 적분 중에서도 그 정적분이라는 거까지만 할 건데 이걸 그렇다고 이 정적분을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이 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야. 일부만 정말 극히 일부만 요거 사용하긴 하는데
오늘 안 배웠다고 하면 좀 고민할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줄 거야. 안 나가는 거 없대. 미분도 안 배웠니? 네. 미분도 안 배웠어. 안 배워본 거지. 안 배워도 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마지막 화학의 좋은 점 수학은 크게 안 한다. 지금까지 뭐 수학 했던 거 있었냐? 수학을 크게 안 한다고 계산이 그렇게 들고. 계산이 더럽지만 계산이 더럽지만 더럽지만 수학을 아니 물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물리도 많이 들어. 아니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시험 봤었잖아. 지난 시험 봤었지. 정말. 아 근데 시험 봤는데 100점 방지형 문제를 내가 의도한 거는 그 3투합 문제를 시킨 거 아니야? 네. 어려웠지 3투합 문제. 자, 그거를 내가 100점 방지형 문제를 냈거든? 이건 맞아놓은 게 문제죠. 근데 채점하고 보니까 채점했어. 너희들 다 채점했는데 100점 방지형 문제가 엉뚱한 게 돼버렸어. 엉뚱한 게. 마지막 문제 기억나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적어볼까? 마지막 문제 푼 사람이 한 명인가 있었어. 한 명. 저 초점 잘못 찍었어요. 한 명. 왜? 다. 저번에 틀렸어요. 누구야? 얘들아. 봐봐. 많은 사람 누구? 야. 야 몰라 오른상수 마지막이야. 0.525씩. 몰라 이거. 마지막 거. 0.525씩. 몰라 이거. 몰라 오른상수가. 이건 주어지는 값이 알지. 용매 볼값이 알지. 그 단위를 좀 가져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자, 1 몰랄 정도당 0.525씩 오르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래? 순수한 물보다 0.104도씩 높아졌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0.104도씩 높아졌대. 그럼 이 용액의 몰랄 분수는 얼마야? 0.2 몰랄 정도 아니니? 맞지? 근데 죄다 다 이 몰랄 정도로 푸는 거야 이거를. 곱하기 2만 때려버린 거야. 이 곱하기 2 하면 얼마인데? 1.04도씩 아니야. 그지? 맞니? 아, 수학이 어렵니? 수학이 어렵니? 수학이 어려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치? 자, 이런 거 때문에 많이들 틀린 거야. 자, 맞아서 진짜 한 번밖에 없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여기 있네. 답이 이거 맞아요? 음. 나도 이걸로 본 거 같은데. 그래, 이걸 풀었니? 와. 자, 그래서 수학이 화학은 크게 안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학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중국 수학협회에서 그 어떤 천재가 증명한 그 식을 걔네들이 더 자세하게 풀려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께서 자기네들이 기여한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다 더하면 100%가 아니라 105%예요. 그래?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 이름이 어렵지 않아. 기억이 안 나. 아, 일단 우리는 수학을 많이 안 하고 화학을 열심히 하면 된다. 세개 나왔다. 3과 연계 쬐끄만 거 치자. 같이 쬐끄만 거 치자. 한영이. 진짜 진짜 생겼어. 이거 이름은 화학 문제야. 수학 문제가 이름은 틀린 것 같아. 이거 수학 문제라고 수학 문제. 수학을 못해요. 응? 수학을 못해요. 알겠어. 그럼 3년기. 수학 못하니까 싫어할 수 없죠. 알았어. 3년기고요. 3년기의 정 혹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 우리 중학교 때 너희들 교과과정에 안 있었을 거야. 3년기 들어는 봤지? 3년기 들어는 봤지? 안 들어봤니? 3과 여기? 그러면 BTV부터 시작해갖고 이상한 거 우리 BTV 알아요. BTV 여기. 초등학교 때는 좋아. 네 맞아요. 그 자세히 하는 거 시작해갖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몰라도 돼. 지금 내 처음부터 다시 알려줄게. 네. 자, 화학 2에 레벨에 맞춰서 알려줄게. 자, 3년기의 정의를 한 사람이 딱 2명 나와. 근데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중요해. 자,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라고 하네요. 아레니우스. 자, 아레니우스가 최초로 산과 연기를 정의를 했다. 이제 필기 안 해도 돼. 다 했어. 쌤이 다 써놨어. 자, 아레니우스는 산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물에 뭐가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이걸 산이라고 정의했고
염기는 똑같이 자, 물에 녹아서 자,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산과 염기를 정의해서 이게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염기. 근데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염기에 조건이 딱 두 개 있어. 이거 그냥 들어가 돼. 조건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물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야지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야 정의할 수 있어 산염기. 그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 그런 한계 속에서 예를 한번 이런 반응이야. NH3 H2가 반응해서 NH4 플러스 암모늄을 이온 생성하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반응식이 있다고 적어줬거든요. 지금 얘를 물에 녹인 건 맞아. 이 반응식에서 자, NH3 이거 뭐지? 암모니아잖아. 자, 암모니아는 물에 녹인 반응이야.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녹여서 수산화 이온이 나오긴 나왔어. 근데 수산화 이온이 NH3에서 나왔니? 안 나왔지. 물에 녹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NH3는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 모든 물질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나와서 산염기가 조금 개념이 확장된 개념이 다시 나온다. 그게 뭐냐면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다. 두 번째는 브랜스테드. 중요한 건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염기. 산과 얘가 정의한 산염기가 중요한 거다. 자, 프린트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산은 자,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분자나 이온이라고 써져있지. 염기는 똑같이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분자나 이온이라고 써져. 쉽게 말해서 산은 수소를 주는 거, 염기는 수소를 받는 걸 산염기가 정의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좀 개념이 좀 확장돼서 그래서 이런 방식이 더 어때요? 여기다 쓸게요. 자, NH 그래서 여기 써서 NH 더하기 방금 했던 식이야. N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정반응과 생각해보자. 지금 정반응에서는 NH3가 NH4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수소 이온을 받는 거야, 주는 거야? 받는 거지. 아니? H2가 수소 이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 맞니? 그지?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로리의 사이가 여기다. 아니? H 플러스를 주고 있잖아. 아니? 그럼 얘는 반대로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라고 표현하죠. 똑같이 자, 역반응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은 NH3가 된 거야. 되지? 그럼 얘는 수소 이온을 줬겠지. 아니? 얘가 수소 이온을 줘서 NH3가 만들어진 거잖아. 얘는 브랜스테드로리의 뭐야? 얘가 상이고 얘가 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해볼까? 수소 이온을 주고 있다. 그러면 산, H2가 산이고 NH3는 수소 이온을 받고 있다. 여기 역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NH4 플러스가 수소 이온을 주고 있다. 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또 받고 있다. 염기라고 정의하시고. 산염기 이제 브랜스테드로리 하는 게 이해되니? 정의를? 그런데 이게 산염기에 대한 정의가 좀 확장되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도 좀 확장돼서 나와. 그래서 등장한 게 짝산과 짝염기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들어. 자, 짝수나 짝연기에 대한 개념은 수소 이온을 주는 데서 끝이 아니야. 주고 난 모습이 짝산이고, 자, 수소 이온을 받고 난 모습을 짝연기라고 하는 거야. 좀 쉽게 설명할까? 얘가 지금 수소 이온을 받았지. 얘가 NH3가 수소 이온을 받는 거 아니? 얘 NH3가 수소 이온을 받고 난 모습이 없는데 얘잖아. 그럼 이렇게 짝이라는 거야. 나는 얘를 볼까? 그래서 자, H2가 수소 이온을 주고 난 모습을 볼게. H2가 수소 이온을 주고 난 모습은 자, OH 마이너스 맞니? 그지? 그러면 이렇게도 짝이 되겠네. 이렇게도 짝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읽는 것만 알려줄게. 봐봐. 자, NH3의 짝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자, NH3의 짝사는 NH4 플러스다. 한번 더 해볼게. 자, H2O의 짝 염기는 OH 마이너스다. 되니? 반대로 자, NH4 플러스의 짝 염기는 NH3다. 또 자, OH 마이너스의 짝 사는 H2O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니? 좀 헷갈리지? 헷갈리지? 연습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짝을 찾고 자, 있는 순서가 NH3의 짝 사면 NH4 플러스, NH4 플러스의 짝 염기면 NH3. 이게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야. 이게 수소연을 주고 난 모습 그리고 받고 난 모습을 짝산과 짝염기라고 하는 거야. 되니? 이거 잘 정리해도 이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짝이야. 짝. 다 썼니? 좋아,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양쪽성 물질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